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천재입니다. 정부에서는 2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하여 인프라 산업을 확충한다고 했죠. 김천재는 약 100만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하여 유튜브 화질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천재가 영상 작업에 쓰는 카메라와 각종 도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기대하실 건 별로 없습니다. 전 가난하니까요. 자, 아까 보셨던 카메라, 자, D700입니다. D700은 2008년도에 나온 카메라인데 제가 이거를 사게 된 이유는 옛날에는 처음에 DSLR 처음 썼을 때 군대 가기 전에 D70이라는 카메라를 썼습니다. D70을 쓴 다음에 D200이라는 카메라를 썼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 유학 시절에 썼다가 다시 돌아와서 D700을 쓰게 됐습니다. 원래는 D3나 이런 거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일본 자전거 여행을 가게 되는데 너무 무거운 카메라를 못 들고 갑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무거울 줄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풀프레임 중에서 가장 1대1 바디 중에서 가장 가벼운 바디가 D7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샀는데 오두막이랑 참 고민을 했는데 오두막은 그게 있었죠. 오두막은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만약에 샀었으면 지금 그걸로 영상 많이 찍었었을걸요 아마. 근데 15분밖에 오두막 같은 경우에는 15분밖에 영상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많이 썼을까 모르겠네요. MOV 파일로 또 저장되니까 기능 제한도 되게 많고 발열이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D700으로 영상을 찍은 거는 태국 영상 보시면 중간중간에 스냅샷이 있는데 스냅샷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핸드폰 영상을 같이 합쳐서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호응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좀 고화질 영상을 찍고 싶었고, 그리고 G스타 영상도 백스코에서 찍은 G스타 영상도 D700으로 먼저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영상을 입혀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역시 그것도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고무 바킹 같은 것도 다 나갔지만 그래도 셔터 박스도 다 갈고 지금 나름대로 다 선망했습니다. 뭐 센서도 다 갈고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얘도 자전거 여행을 나랑 같이 다녔던 애예요. 그래서 막 다 속에 있는 거 막 부품도 한 번씩 다 교체해주고 그러는데 어떤 여행이든 다 저랑 같이 갔죠. 근데 지금 미러리스를 쓰려고 하다가 이걸 들어보니까 너무 무겁네요. 얘는 이제 언제 한번 쓸까요? 얘를 아마 쓸 때는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아요. G스타라던가 레이싱 뭐 페스티벌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 안 쓸 것 같아요. 여자 사진 찍는 전용 카메라로 써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겁습니다. 자, 이번에 도착한 카메라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전 소니 6300이라던가 6000 모델을 맨 처음에 봤는데 그게 영상을 30분밖에 못 찍습니다. 영상을 30분밖에 대부분의 미러리스 카메라는 영상 제한이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제한이 없는 모델은 파나소닉에 나온 대부분의 영상 기기들은 거의 촬영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K를 지원합니다. 이 가격대 60만원대의 가격대에 4K를 지원하는 모델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센서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GX7이랑 GX85랑 정말 고민했던 거는 GX7은 외장 입력 단자가 있고 그래서 외장 마이크를 쓸 수가 있고 이건 외장 입력 단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떨림 방지 기능은 이놈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놈보다 또 화소가 더 높고 더 최신에 나온 모델이고 이 카메라로 4K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이렇게 샌디스크에서 나온 최신 버전을 쓰셔야 됩니다. 128기가를 기준으로 4K 영상은 2시간 30분을 찍을 수 있고 MP4 파일이 아니라 일반 파일로 찍을 경우에는 VGA라든가 다른 파일로 찍을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단 MP4가 아닌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편집을 하실 때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를 쓰실 때는 128기가에다가 꼭 전송 속도가 95 아니면은 최소 70 이상 75메가 이상을 쓰셔야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시면은 사은품으로 주는 이런 공짜 샌디스크 카드 이런 거 16기가라는 이런 거 쓸모가 없습니다. 영상을 못 찍습니다. 영상을 이런 거는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얼마 안 하는데 렌즈를 사거나 뭐 이런 거 주변 기기를 사면은 1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자, 한번 박스를 뜯어서 하나하나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가 들어있으며 충전기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에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고 뭐 이벤트 같은 경우로 해서 충전기하고 그 다음에 뭐 가방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방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아까처럼 메모리 카드를 주는 데도 있는데 메모리 카드를 주는 데가 약간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전
G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에 별도로 또 판매가 되고 있으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USB 충전기를 그대로 씁니다. 마이크로 USB 핸드폰에 쓰는 걸 쓰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은 충전기를 충전하실 때는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충전기를 별도로 또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외장 충전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별도의 가격을 다 합쳐서 저 메모리 충전지하고 이거하고 다 합쳐서 약 6만원 정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속에 보시면은 약간의 설명서가 있네요. 4K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기본 매뉴얼. 자, 기본 매뉴얼, 파나소닉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물론 한글로 다 돼 있죠. 자, 그리고 번들 렌즈 같은 경우 저는 번들 렌즈를 들은 모델로 구매를 했는데, 번들 렌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루믹스 14-41을 썼습니다. 고TV-3호인가 그걸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광각도 좋지만 그냥 일상 먹거리라던가 약간 좀 제품 혹은 제 이제 영상 같은 거 찍기 위해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로 구입했습니다. 뭐 가격은 이게 한 10,000원 정도 더 비싼데 화각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지, 후드도 이렇게 있고 후드랑 이렇게 같이 겹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UV 필터라던가 그걸 구매하시려면 46mm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루믹스 카메라는 좀 예전에 그 F4였나 F1이었나 니콘의 그 옛날 카메라나 아니면 라이카의 모습을 비슷하게 담고 있습니다. 뒤에 액정도 상당히 넓습니다. 뒤에 액정 보호 필름도 샀는데 여기 잠깐 부포가 있네요. 예. 액정 보호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한 7,000원 정도 하고, 이런 것도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위에 조크 다이얼이랑 그리고 동영상 촬영 버튼,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 화이트 밸런스라던가 아니면은 셔터 스피드 조절, ISO 같은 경우 이걸로 조절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렌즈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면서 딱 보면은 구동 시간도 되게 빠릅니다. 예, 제가 아까 찍은 영상들이라던가 볼 수 있죠. 구동 시간도 상당히 빠르고, 위에 보시면은 여기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이 DSLR처럼 이걸 보고 하실 거면은 자신의 눈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고,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약간 신기한데 이 버튼을 누르면 플래시가 나옵니다. 플래시가 이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플래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복잡한 방식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가 마모돼 가지고 플래시 많이 쓰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핫슈캡이 있어서 핫슈캡 위에다가 이걸 떼가지고 뭐 핸드폰을 장착하거나 그러는 거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거는 제 핸드폰, 자, 갤럭시 S4입니다. 그동안은 유튜브를 이걸로 찍었는데 저는 원래 갤럭시 2를 쓰면서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갤럭시 2를 쓰면서도 3G였는데 4G가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갤럭시 6가 나왔을 때 4를 공짜 폰으로 샀습니다. 전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는데, 분명히 공짜 폰이라고 해가지고 뭐 할부 원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봤는데 알고 보니 공짜 폰이 아니었습니다. 저 이걸 36만원 주고 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는 나중에 돈을 돌려줄 줄 알았는데 돈을 안 돌려주고 그 가게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이거를 돈 주고 샀지? 참, 그랬으면 36만원 주고 살 줄 알았으면 갤럭시 5라던가 그 다음 모델을 샀겠죠. 그래도 생각보다는 화질이 괜찮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미러리스 카메라를 산 이유는, 일단은 제가 일본 식당 같은 경우에 가면은 일본 식당에서는 폰으로 찍거나 이럴 경우에는 작은 카메라로 찍으면 제지를 안 합니다. 하지만 캠코더 혹은 DSLR 거기다 뭐 마이크까지 주렁주렁 달고 가면은 일본 식당에선 거절을 당합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찍을 경우엔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본 BJ들이 식당 가가지고 촬영 장비가 고급 촬영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찍으려고 하니까 바로 제지당해서 못 찍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핸드폰이라던가 셀카봉을 썼습니다. 이제 미러리스 셀카봉도 주문했는데 다음번에 오면 미러리스 셀카봉 리뷰를 하겠습니다. 미러리스 셀카봉 하나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를 또 새로 샀습니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제가 그리고 또 D810이랑 미러리스랑 고민했던 것 중 하나는 아까 봤듯이
D700 같은 경우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손으로 들기도 솔직히 힘듭니다. 셀카봉에도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서 당연히 들고 갈 수가 없고, 이걸 세워놓고 셀카봉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도 없고, 두 번째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본을 갈 때 기본적으로 배드민턴 라켓이라던가 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짐을 들고 저기다가 또 저런 DSLR 카메라까지 들고 가면은 전 천리인군 하듯이 짐을 엄청나게 많이 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겨울이면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정말 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볍고 그리고 실용성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선택했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46mm의 캔코 UV 필터입니다. 다른 필터는 안 쓰고 저는 UV 필터를 쓰는데 캔코가 가장 저렴합니다. 가격은 7,000원 정도 하며 배송비를 더하면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저는 D700에 있는 UV 같은 경우에도 캔코를 씁니다. 호야 것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호야 거는 기본적으로 10,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별로 안 씁니다. UV 렌즈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카메라를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제 블로그 여행기에 보시면은 미국인이 어깨빵 해가지고 카메라를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그때 UV가 깨졌습니다. 근데 UV는 깨지고 렌즈는 안 깨졌습니다. 만약에 UV가 없었으면 카메라 렌즈가 깨졌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V를 장착해 주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소개해드릴 액세서리는 메모리 카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SD 카드와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제 핸드폰에서 장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장착하는 순간에 SD 카드를 바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사고 후회했던 게 기본적으로 파나소닉 GX85에는 와이파이 기능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이라던가 영상을 전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나소닉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촬영을 하실 경우에는 하고 카메라에 진동 모터 소리가 모두 녹음이 되기 때문에 외장 마이크가 없으면 정말 사용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외장 마이크 단자 자체가 GX85 같은 경우 없기 때문에 외장 마이크와 스마트폰을 결합해서 음성 녹음분이랑 영상이랑 다시 합쳐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정말 팩트입니다. 아니시면은 G8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G8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약간 빠져 있습니다. G 시리즈 루믹스 G 시리즈는 뭐든지 기능이 하나씩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족하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